자,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면서 뭐뭐뭐 이상한 법칙이라는 것들을 배웠는데 첫 번째가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자, 보일 법칙은 뭐하고 뭐가 비례한다는 아니 뭐하고 뭐의 관계였었죠? 보일 법칙은 바로 그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프레셔라고 해서 P로 줄여 쓰고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기 때문에 B로 줄여 쓰는데 그 둘 사이가 이런 식의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바로 보일 법칙이었죠. 기억나요? 자, 그런데 보일 법칙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일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는 일정했어야 하죠? 이때는 누구하고 누구가 일정해야 돼요? 바로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해야 되죠. 자, N이라고 쓰는 게 여기 이제 몰수고 T라고 쓰는 게 이거의 온도거든. 그래서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하고 부피 사이가 반비례한다라는 게 보일 법칙이었어요. 그러면서 법칙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법칙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법칙을 다 뭐 하면 된다? 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뭐 생물학, 화학에서 법칙이라고 나오는 건 그냥 외우는 겁니다. 노벨상을 100개 받은 사람도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일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의 법칙이 있었는데 이건 또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칙이었습니까? 바로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였죠. 그래서 부피하고 온도가 서로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뭐가 일정해야 되는데 뭐가 일정했죠? 바로 압력과 몰수가 일정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체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과 그 기체의 몰수가 일정할 때 부피하고 온도가 비례한다는 게 샤를의 법칙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저번 시간 이제 마지막 막바지 했던 게 바로 뭐냐? 아보가드로. 이건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보가드로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아보가드로 가설은 또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 바로 기체의 부피와 몰수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부피하고 몰수가 이 또 비례하는 건데 이 아보가드로의 가설로 또 조건이 필요해요. 뭐하고 뭐가 일정할 때?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이해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그냥 다 외우는 거야겠죠? 외우는 거야. 자, 근데 뭔가를 외울 때 따로 외우는 게 편해요. 뭔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외울 수 있으면 편해요.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 하겠어요? 옛날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옛날 사람들도 따로따로 외우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걸 외우긴 외워야 되겠는데 아 이거 따로따로 어떻게 외우지? 하다가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아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한꺼번에. 자, 뭐냐면은 그냥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체들은 P, 압력, 부피, V, 그러니까 부피, V. 그래서 압력, 부피를 곱한 것이 몰수, 온도를 곱한 거랑 비례한다. 라고 하나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수식 속에서는 이 세 개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 NT 일정. 그럼 NT가 상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NT가 있어. NT 그잖아. 일정하니까 이게 상수겠지.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일정한 거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 맞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PN 일정. 그럼 PN이 어디 있어? 그럼 PN 이거 상수지. 그럼 누구하고 누구가 비례인 거야? VT 비례. 맞죠? 이거랑 똑같아지지? 그다음 아보가드로 가설. PT 일정. 그러면 T하고 P 일정해. 그럼 누구만 남아? VN 남지? 위랑 똑같네. 그래서 하나하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실험에서 세상이 그렇다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따라야지. 근데 따르는 건 따르는데 외울 때 불편하게 외우는 게 좋아? 쉽게 외우는 게 좋아?
외울 때 쉽게 외우는 게 좋지 그 생각을 이미 200년 전 선조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편하게 외워볼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이걸 외우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외우면 세계가 다 통하는구나. 뭔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PV가 NT랑 비례한다. 이런 생각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자연과학에는 자, 요걸 도입하게 됩니다.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항상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겁니다. 비례하면 비례 상수가 항상 나타납니다. 뭐 하면 뭐가 항상 나타난다고요? 비례하면 비례상수가 항상 나타납니다. 이건 자연과학에서 수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알겠죠? 무슨 이유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연과학에서 항상 이 테크닉을 씁니다. 비례한다며 어디? 여기서. 그러면 이 비례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례 상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관습적으로 R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비례상수를 통해서 드디어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꼴 PV는 nRT. 자, 아까 누구하고 누가 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PV, NT가 비례한다고 했죠?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비례 기호를 비례 상수로 도입해버리면 그 비례 기호를 등호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수리적으로 표현할 때도 비례 기호가 편리해요? 등호가 편리해요? 등호가 훨씬 편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 어떤 현상이나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내가 이걸 외우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이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최종적으로는 이거. 알겠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V는 nRT 이 수식은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니, 까먹을 수가 없어. 왜냐? 저 수식을 까먹은 건 어떤 상태일까? 자, 우리 언니 이름 뭐였더라? 서청이 언니. 서청이 언니? 저 수식을 까먹을 수 없어. 왜? 저 수식을 까먹은 건 어떤 상태일 테니까? 죽었을 때. 알겠어요? 죽었을 때 까먹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 그때 드디어 까먹는 거야. 민철아 오케이? 야, 민철이 맞죠? 민철이 그렇죠. 그때 까먹을 수 있다. 그냥 저 수식은 까먹을 수 있다, 까먹으면 안 된다? 절대 까먹을 수 없어. 계속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기체상태 방정식인데 여기서 나중에 배울 개념이지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식을 잘 만족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ideal gas.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식을 잘 만족하지 않는 기체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느냐? 실제기체. 우리말 번역으로는 레알 게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사실 이상기체라는 개념과 실제기체라는 현상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럼 물론 저 이상기체가 뭐냐, 그럼 실제기체는 또 어떤 성격을 갖느냐 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구분, 그리고 실제기체의 독특한 성격들, 이런 것들은 당장 화학토에 언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선은 저 PV는 NRT, 저거를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저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억수로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상기체, 실제기체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기체라고 생각하고 PV는 NRT라는 관계식을 만족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성이 나겠죠? 자, 그 다음 이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명하다니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유명하다니.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명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또 외워야 됩니다. 모든 공부는 암기에 있습니다. 계속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1. 영도씨 1ATM. 자, 1ATM 우리말로 1기압이라고 하는 거였죠. 영도씨 1기압 조건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냐? 22.414리터입니다. 아주 유명한 데이터인지라 외우셔야 되는데 몇몇 뭐 고교 뭐 교과 과정에서는 그 뭐 편의상 뒤에 잘라가지고 22.4 요까지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한 값은 22.414리터 알겠죠? 그래서 22.4리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앞에서 도입했던 기체상수 R 요 녀석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실제로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그러면 이 R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수리 관계가 이거잖아요. 그럼 수식 관계상에서 이거란 얘기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P가 뭐였어요? P가 압력이었죠. 지금 압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압력이. P 압력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ATM. 곱하기 V가 뭐였죠? 볼륨, 부피인데 부피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얼마? 여기 나와 있죠. 22.414리터. 자, 그다음 나누기. 자, N이 뭐였어요? N 몰수를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는 그대로 1몰이라고 했죠. 그다음 곱하기. 자,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 0도. 맞죠? 0도.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과학의 온도 체계는 항상 무슨 온도 체계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켈빈 온도 체계를 써야 하기 때문에 도시 온도 체계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켈빈 온도 체계로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시 온도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켈빈 온도 체계로 바뀐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바로 273.15를 더하면 여기에 도시 체계가 뭐로 바뀐다? 켈빈 체계로 바뀔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요. 뭐 숫자가 조금 예쁘진 않기 때문에 뭐 계산기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해가지고는 뽀롱뽀롱 계산을 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유명한 0.082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값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눈여겨볼 건 숫자보다 단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예들을 볼 텐데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단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그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계산할 때는 단위 있어요? 단위 없어요? 단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데 수학엔 단위가 안 나와. 그래서 단위가 뭐지? 뭐 이게 뭐야? 뭐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단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가 자연과학을 딱 공부할 때 단위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답이 완전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항상 계산을 할 때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 단위가 니기니기가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어떤 단위가 등장하느냐? 우선 ATM, 그 다음 여기에 리터, 그 다음 몰 단위가 있긴 하지만 분모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몰의 역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 켈빈 온도 체계도 나타나지만 역시나 분모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켈빈 역수 미리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했던 기체상수 R이라는 녀석은 0.082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단위가 굉장히 길죠.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체상수의 값인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워지게 될 테니까요. 왜냐? 앞으로 이거 가지고 문제가 억수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마다 기체상수는 0.08이 맨날 나올 거예요. 맨날 나오다 보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지게 될 테니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숫자보다 단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때 요거 기억 날란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ATM 정의가 뭐라고 했었죠? ATM의 정의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내가 수업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했었는데 ATM 정의가 뭐예요? ATM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ATM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숙제 해가지고 왔어요? 숙제 냈는데 내가 ATM의 정의를 쓰시고 됐는데 ATM 정의가 뭐예요? 자, 정의니까 역시 또 외우는 겁니다. 원 ATM의 정의가 뭔지를 외워야 돼요. 성인아, 원 ATM 정의가 뭐예요? 허허, 이 사람들. 저번 시간에 필기를 뒤져도 되고 군열 원 ATM 정의 그거 찾았잖아요. 빨리 말해봐요. 허허,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더 기본적인 단위. 소수점 없는데요. 소수점 없어요. 정의에 소수점 없어요. 바로 원 ATM의 정의는 수은 기둥 76cm의 압력이 아니라고 했죠. 수은 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이 일기압의 정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일기압의 정의는 뭐라고요? 101325 뉴튼 퍼 미터 제곱. 이게 원 ATM의 정의예요. 알겠죠? 왜 이런 말 쓰죠? by definition. 수학에서 정의에 입각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 ATM의 정의는 101325 뉴튼 퍼 미터 제곱이에요. 지금까지 몰랐다면 지금 외우면 끝이에요. 알겠죠? 외우면 끝이에요. 알겠죠?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리터. 얘는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 요렇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이런 관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다.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거든요. 초등학교 교과과정 나와요. 이거 나오기 때문에 이거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리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000을 나눠 가지고는 1000분의 1 세제곱미터라고 쓸 수 있죠. 됐죠? 예? 자, 그럼 이때 뒤에 있는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얘는 그대로고요.
그럼 여기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여러 숫자들의 조합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0.082, 101325, 10n-3승 얘 세 개를 계산기가 있으면 넣고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럼 값이 뭐가 나온다? 그 유명한 8.3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얘 곱하기 하면 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때 여기에 있는 뉴턴 퍼 미터 제곱 미터 3승 이거 한꺼번에 뭐로 쓸 수 있죠? 군열아 뭐로 쓸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한꺼번에 뭐라고 쓰면 돼요? 응?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한꺼번에 뭐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민정 뭐예요? 이거 한꺼번에 뭐로 쓸 수 있어요? 다 배운 거예요. 물리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뭐예요? 그 단위가 뭐냐고? 줄. 몰, 켈빈.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거 이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럼 옆에 써봐. 그러면 뉴튼 퍼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3승이잖아. 그럼 뭐가 남아? 뉴턴이지. 이게 줄이야. 왜냐하면 원 줄의 정의가 뭐예요? 1 뉴턴의 힘으로 1 미터 끌고 간 게 원이거든. 저게 원 줄의 정의라고. 물리 시간에 여러분 에너지 단위 줄로 쓰잖아. 그 줄의 정의가 원 뉴턴의 힘으로 1 미터 끌고 가면 원 줄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남는 단위가 뉴턴 미터지. 그럼 그건 물리학에서 줄 단위로 바뀌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죠.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해? 단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압력, 부피, 몰수, 온도 사이에 비례상수인 기체상수를 도입한 건데 그 기체상수를 실험 데이터로부터 값을 구해 보았는데 재밌는 건 물리학적으로 여러 단위 체계를 사용하다 보니 단위 체계마다 값의 표현이 약간씩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단위 체계가 ATM 미터다. 그러면 기체상수를 0.082로 써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줄이다, 뉴턴이다, 미터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상수를 8.31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당연히 화학에서는 어떤 걸 더 선호하겠어요? 화학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더 선호합니다. 알겠죠? 근데 PV는 NRT는 사실 나중에 물리 시간에도 배우거든요. 근데 물리 시간에는 이쪽을 더 선호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둘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잖아요, 등호니까. 같은 건데 학문 분야별의 그 관점에 따라 표현이 약간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상수가 다른 표현들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쿡쿡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 다음.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게 이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뭘 해볼 거거든. 그런데 이 녀석은 다양하게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분자의 모루수. 여기서 n으로 표현하죠. 이 대신에
개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그래서 몰수 대신에 저 개수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관계. 어쨌거나 PV는 nRT죠. 몰수가 어디라고요? 여기. 그런데 얘를 특히나 물리학에서 쟤를 어떻게 바꾸어 쓰냐면 몰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게 몰수라고 했죠? 그걸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라는 게 뭐냐? 여기 있는 대문자 n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요 개수인 겁니다. 개수. 자, 그것에 대해 아래쪽에 써놓은 NA는 그 유명한 야보가드로 수. 그래서 지금 입자의 개수는 그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었을 때 몰수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화학원, 화학양론 할 때 엄청 했죠? 쓰던 거 기억나죠? 뭐 가물가물하다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개수가 있다고 치자. 얘는 여러분 몇 몰이라고 답하죠? 그냥 2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2몰이라는 연산을 머릿속에서 암산해서 2몰이 나왔을 텐데 그 2몰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고요. 바로 얘를 이걸로 나누어 2몰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이때 위에 있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그 입자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 6.02 10의 23승 몰의 역수가 아보가드로 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몰수를 표현하고 있어 왔던 거지. 알겠죠? 그래서 PV는 nRT에서 몰수를 저런 꼴로 바꿀 수 있다도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라니?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표현이 하나가 등장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등호관계를 통해 양변을 비교하면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치환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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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름하여 여기에 있는 저 KB. 자, 저 녀석 이름은 국민은행 아니고요. 얘 이름은 그 유명한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KB의 B는 볼츠만을 뜻하는 그 뭐냐면 이니셜을 따 쓴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자세히 배우진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뭐 영재고 과학고 뭐 이렇게 파이널 과정에서 뭐 약간 배우게 될 건데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완전 확립을 한 연구를 해낸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 이름 볼츠만을 따서 아래 첨자 B로 써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볼츠만 상수는 지금 제시된 수학 수리적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바로 기체상수 R을 야보가드 수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때 야보가드로 수 R 값이 뭐였죠? 야보가드로 수 R 0.08이라 할 수도 있고 8.31이라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 0.08이보다 8.31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때는 기체상수를 8.31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NA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보가드로 수죠. 자, 야보가드로 수는 여기 써놨네요. 몰의 역수까지 단위가 붙는 게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러면 위아래다 상수니까 연산하면 또 어떤 상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이 뭐냐? 그 유명한 1.38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단위 뭐가 약분됩니까? 몰이 약분되죠? 뭐만 남아요? 줄 퍼 켈빈. 이 단위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런 꼴로 표현되는 상수를 뭐라고 부른다? 보르츠만 상수. 보르츠만 상수. 영뜻 알겠죠? 무슨 상수? 보르츠만 상수.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은 PV는 nRT 외우셔야 하는데 다시 원래 얘기로 들어가서 PV는 요래에서 뭐로 바꿀 수가 있다? NKT. 그래서 PV는 nRT 외에 PV는 NKT. 요것도 그거 외우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화학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물리학에서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이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는 물리 선생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물리 선생님하고도 이 내용을 또 수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 시간은 이렇게 더 많이 쓰고 화학 시간은 이렇게 더 많이 쓰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응용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응용 표현 두 번째. 자, 이는 뭐냐? 기체의 모르 질량. 모르 질량. 자, 몰 질량이 뭐예요? 1몰의 질량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자량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 기체의 몰 질량을 보통 대문자 M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기체의 모르 질량과 미르도 물어볼까? 성유는 미르도 영어로? T요? 아, D요. 그렇죠. 좋습니다. 성유는 미르도 영어로? 아, 이 사람들. 그녀를 미르도 영어로? 이걸 알아야 그 이니셜을 쓸 거 아니에요. 축약어를 쓸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내가 영어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수식이 계속 나오니까. 미르도 영어로? 박수! 박수 안 쳐요? 이상한 박수!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 민정 고마워요. 그렇죠? 고마워. 최고. 진짜 민정아, 얘들한테 실망했죠. 진짜 박수도 안 쳐주고 이상한 애들. 왔어. 우리 오빠 이름이 호영이에요. 호영아?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그래. 호영이 표정이 방금 막 싸해가지고 호영아 미안해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 자, 보자. 자, 미르도 영어로 density라고 합니다. density. 그래서 기호로도 뭐로 많이 줄였습니다? D. 내가 영어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단어 정도는 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체의 모르 질량과 미르도 사이의 관계,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기체의 모르 질량과 미르도 사이의 관계.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시나 출발은 요거 PV는
NRT. 자, 근데 이때 요 N 이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르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모르스를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느냐? M over M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 바로 소문자 M은 그 물질의 질량,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대문자 M은 여기 쓰여 있듯이 모르 질량. 그래서 몰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그 해당 물질의 질량을 그 녀석의 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죠. 그럼 이것도 그런가? 하고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퀴즈로 우리를 한번 일깨워 보면 H2O 36g은 우리가 몇 몰이라고 답하죠? 포용 H2O 36g은 우리는 몇 몰이라고 하죠? 2몰이라고 하잖아요. 2몰. 그럼 이 2몰을 우리는 과연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통해 2몰이라고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겠죠. 36g을 18g/몰로 나눈 거겠죠. 즉 해당 질량을 뭐로 나눈 거예요? 그 녀석의 몰 질량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나온 값이 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지.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거나 다 뭐가 된다? 몰수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질량 개념으로는 이렇게 바꾼 건데 그럼 이것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요 몰 질량 자리를 부피랑 스위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이 부분 M이 뭐라 그랬어요? 해당 물질의 질량. V가 뭐예요? 그 녀석의 부피.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그 물리량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미르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PV는 nRT 외에 PM은 DRT 이 수식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PV는 nRT로부터 PV는 NKT 그리고 PM은 DRT. 알겠죠?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수식 같은 경우 까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학생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퍼먹은 도토리. 다람쥐가 이게 막 다람쥐가 도토리를 퍼먹다가 PM은 DRT의 수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퍼먹은 도토리. 알겠죠?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곧 이 수식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이 그렇죠? 이쪽은 뭐 다시면 되겠죠? 으쌰, 으쌰. 자, 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2.4 기체 혼합물. 자, 기체 혼합물에다가 이제 저 PV는 nRT라는 저 수식 관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까지는 해당 기체가 순수한 기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물질 기체에 대해서 PV는 nRT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체들은 때로는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로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도 순물질이에요? 여러 성분의 혼합물이에요? 우리 대기도 혼합물이죠. 크게 누구하고 누구? 바로 질소하고 산소.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대기도 질소하고 산소의 혼합물 상태인지라 많은 실험적 조건에서 기체들이 막 여러 종류가 섞여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PV는 nRT를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럼 이 기체 혼합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 장치 한번 살펴보겠어요. 실험 장치. 자, 그럼 실험 장치를 위해서 자, 이런 식의 뭘 준비했느냐? 자, 이렇게 생겨먹은 실험 장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피스톤. 자, 그리고 이 피스톤은 일종의 어떤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닫힌 용기. 그래서 기체의 물리적 성격은 오직 닫힌 용기에서만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어요. 열린 그릇에서는 기체의 속성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닫힌 용기 속에 만약 성분 A 가스 그리고 성분 B 가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하고 B는 각각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A라는 기체 성분하고 B라는 기체 성분이 섞여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NaNb. 자, 얘는 각 성분의 모르수라 하죠. 자, 여기까지 뭐 굉장히 심각해요. 뭐 충분히 그럴듯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럴듯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분 A, B가 섞여 있는데 그 각각의 몰수를 NaNb라 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 짜잔 하고 PEX. 자, PEX는 무슨 압력? 얘는 외부 압력.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부 압력이 가해진 채로 지금 이 피스톤은 스토프 딱 멈춰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외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 피스톤 격벽이 스토프 돼 있는 상태라고 하자. 됐죠? 자, 이때 이 기체 혼합물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어떤 개념을 하나를 도입하느냐? 뿌르부르부르부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르 분율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몰 프랙션 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도입합니다. 자, 그럼 일단 모르 분율 어떤 뜻이냐? 표기할 때 X 이렇게 씁니다. X 뭐 책마다 좀 다양한데 뭐 X로 되는 쓰는 데도 있고 Y, Z를 여러 가지인데 보통 X 많이 나옵니다. X. 그러면 이 녀석의 모르 분율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요 제시된 이 시스템에서 이겁니다.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각각의 몰수를 NaNb라고 했었죠. 보이세요? 그러면 그 NaNb 몰수 각각에 대해서 저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저게 모르 분율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맨성아, 저 몰 분율은 우리가 배운 무슨 개념하고 같아요? 우리가 배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쉬운? 우리가 알고 있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 말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 중에 똑같은 게 있어요. 포용? 포용 머릿속에 있는 말 중에 어떤 말이랑 똑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수학 시간에 주로 쓰는 말이에요. 수학 시간에 주로 쓰는 말 중에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뭐야, 군열어 뭐라고? 아, 백분율이요. 백분율도 틀린 말, 그러니까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 조금 더 수학 시간에 포멀하게 쓰는 말. 수학 시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수학에서 개념적으로 딱 정의하는 말이 있다고요. 근데 얘기해 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야. 확률. 자, 뭔 말이냐면 안 보이는 보자기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있는데 넣고 뽑았는데 빨간 공 뽑을 확률 얼마예요? 5분의 3.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몰수도 일종의 개수잖아요. 개수를 이렇게 단위로 묶어 표현하는 게 몰수기 때문에 몰수도 그냥 일종의 개수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전체 개수 중 해당 성분의 개수 B, 그거를 수학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확률. 그러니까 수학자가 확률이라고 하는 걸 화학자는 몰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개념을 분야에 따라 관습에 따라 좀 다르게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몰분율이라고 하는 건 해당 전체 시스템에서 관심 있는 어떤 성분의 존재 확률, 그걸 화학에서 몰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XB는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그렇다면 XB는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성윤은? XB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1 빼기 XB겠죠. 그렇죠. 알겠죠? 왜냐? 확률은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B의 존재 확률은 뭐 지금 A하고 B밖에 없다고 하면 1 빼기 XA,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수학이랑 같은 건 아니지만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나 수학적인 연구 결과를 많이 도입해 표현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꽤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몰분율이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분합. 우리말로는 부분합이라고 쓰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partial press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부분합, 영어 표현으로는 partial pressure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녀석은 각 성분에 의한 개별적 압력 표현입니다. 이 기체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면 기체가 왜 압력 현상을 나타내느냐를 배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 뭔가가 움직이다가 최종 벽면에 도달하게 되면 푹 움직이다가 최종 벽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슉 가다가 벽을 만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뚝 가는데 벽이 있어. 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슉 날아가다가 벽을 만나요. 그럼 뭐예요? 쾅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거를 한자말로 뭐라고 해? 이음절어로 뭐라고 그래? 충돌. 알겠어요? 충돌. 그럼 여러분, 모든 충돌에서는 뭐를 주게 돼 있어요? 모든 충돌은 뭐 힘이라고 해도 되고 뭐 충격이라고 해도 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모든 충격은 이렇게 탱탱탱 하면서 힘을 주게 돼 있는데, 충돌은 그 힘을 주는 그 벽 바깥의 사람이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압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이렇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탱 들이받으면 그 기체 분자가 와서 들이받는 힘만큼 벽에 힘이 가해지게 될 건데, 그때 벽 뒤에 있는 사람인 관찰자는 그 벽을 이렇게 손을 만지면, 어이구, 너 벽이 이렇게 땡땡하냐? 뭐 이렇게 뭔가 왜 그 풍선이나 뭐 이런 것처럼 땡땡한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날수록 이게 압력이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관찰자는 야 이게 벽이 되게 땡땡하네. 그럼 왜일까? 아 전에 저 안에 있는 기체가 막 심하게 들이받나 보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막 풀어내는 원리를 그 뭐냐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데 요게 또 화학초에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번 텀은 더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압력의 컨셉은 그거라고요. 기압의 컨셉은 그거라고. 그러면 이 말은 A라는 성분이 있고 B라는 성분이 있으면 둘마다 질량이 같겠어요? 질량이 다르겠어요? 둘마다 질량도 다르고 둘마다 속력 분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날아가다가 벽을 때리는 정도, 얘가 날아가다가 벽을 때리는 정도 다 같겠어요? 다를 수 있겠어요?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정도 각각을 partial pressure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partial pressure는 우선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갖는요? 바로 PA, PB라 쓸 수 있어요. 각 성분의 부분합이니까 A만의 압력, B만의 압력, PA, PB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는 저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겠죠. 분명히 외부 압력 Px로 누지르고 있는데 피스톤은 더 들어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버티는 힘이 같다는 얘기겠죠. 그럴 경우 각 성분 압력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전체 압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건 외부 압력이기도 하지만 이 외부 압력을 다른 말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체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성인 오케이? 이때 두 번째 A하고 B가 각각의 성분이죠. 이때 섞여 있다 하더라도 각 성분 역시 이상기체라고 해봅시다. 이상기체? 이상기체면 뭘 만족해야 하죠? 아까 썼다가 지웠네. 이상기체가 만족하는 수식이 뭐야? 바로 PV는 nRT인 거지. 그러니까 성분 A도 성분 B도 다 뭐를 만족한다? PV는 nRT를 만족한다. 라코 해보자 이런 말이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PV는 nRT를 어디에 적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각 성분 A, 각 성분 B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다가 써볼 것이냐?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이번 요 단락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금 나의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쑥쑥쑥쑥.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이때 A, B 각각에 대해서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V는 nRT라네. 그지? 자, 그런데 A 성분의 몰수가 얼마야? A 성분의 몰수. 바로 NA잖아. 그럼 A만의 압력은 PA라고 했지. 각 성분에 따라 저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B는 그럼 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요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분 각각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잘 봐요. A 성분의 압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온도가 얼마예요? T죠. B 성분에 대한 온도를 얘기할 때도 T죠.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자, 뭔 말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 동일 공간, 동일 온도예요. 연력학적으로는 동일 공간에 있죠? 무조건 온도가 같아야 돼요. 이걸 뒷받침하는 원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체분자 운동론인데 그걸 뭐 이번 학기에 직접 하진 않을 테니까
우선은 저 내용을 꼭 기억해요. A 성분, B 성분 지금 같은 그릇 안에 들어있죠? 같은 그릇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 각각 모든 온도가 다 T로 동일합니다.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A 성분에도 부피는 V, B 성분에도 부피는 B죠. 자, 이건 뭐냐면 기체의 부피는 그것이 들어있는 누구의 부피라고 했죠? 그릇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로 적용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A와 B는 따로따로 다른 그릇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죠. 같은 그릇 안에 공존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그릇 안에 공존하니까 그게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도 다르게 적용하겠어요? 같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같게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기체라고 하는 걸 저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 성분에 대한 거지만 섞여 있다고 하면 부피와 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놈을 위아래를 덜렁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덜렁 더합니다. 덜렁 더한다. 알겠죠? 그럼 얘를 덜렁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PA, PB 곱하기 V는 NA 더하기 NB RT 맞나요? 맞죠? 두 개 덜렁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덜렁 더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더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 이걸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네. 맞남요? 맞죠? 그래서 각 성분의 부분합을 더하면 그게 전체 압력이 된다고 했죠. 그게 지금은 외부 압력일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이때 편의상 요 수식을 1번 수식, 2번 수식, 3번 수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관계 속에서 1번 수식을 3번 수식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1번 수식을 3번 수식으로 나누자. 자, 그러면 얘를 이거로 나누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부피는 같게 적용돼요? 다르게 적용돼요? 부피는 같게 적용되죠? 그러면 뭐만 남냐면 PA over PEX.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NART, NA 플러스 NBRT 얘를 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뭐가 동일해져요? RT, RT가 동일해지죠? 그럼 얘는 다른 말로 NA over NA 플러스 NP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 수식에서 3번 수식을 나눠주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의에 입각하여 이게 뭐죠? 이게 뭐? 버루버루버루버 모루 분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루 분율이 된다. 그래서 결국 몰 분율은 몰수 사이의 관계 맞죠? 맞는데 이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전체 압력에 대한 해당 성분 압력 B로 몰 분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게 그 유명한 달턴의 부분합 법칙.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완전 중요하다. 그럼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자, 저번 시간 숙제 푼 거 나한테 내주세요.